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타이거입니다. 하반기부터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여러분께서 제목 위주로만 알고 계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정말 갑자기 발생하는 위기 사유 때문에 생계 유지가 곤란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시키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받았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약 30% 수준까지 확대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26%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였는데요. 이것을 30%까지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요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 기준도 완화시키는데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이 모든 것을 완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48만 8,800원 받았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58만 3,400원까지 인상되고요.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 정도 받았는데 153만 6,300원까지 인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도 기준금액을 상향시켰고요. 또 공제할 수 있는 금융재산이나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한도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인상된 금액, 재산 기준, 그리고 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대도시나 중소도시, 소도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확대시킵니다.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시켜 드리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데요. 총급여 한도, 그러니까 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급여 수준별로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드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한다면 100만원 이상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분들 소득공제 지금까지는 40%지만 7월부터는 80%까지 확대시킨다. 그러니까 2배입니다. 정말 이 내용도 잘 활용하신다면 가계경제에 꿀팁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까지 확대된다. 이 내용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류세 30%에서 37%까지 인하폭을 확대합니다.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유류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워낙 많이 기름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30%에서 37% 인하폭을 확대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유류세 인하폭을 법으로 허용한 최대치 37%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추가로 인하를 하는데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이라는 것은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 추가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류세 30에서 37% 인하하고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추가로 인하해도 워낙 유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유류세 인하폭 최대한 법적으로 허용한 최대치 기준까지 확대한다 하는 내용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는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정부에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업인데요. 7월 1일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시행합니다. 각종 생활 지원, 자립 지원, 기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라면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납부 예외자 보험료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연금보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그 중에서 지역가입자이지만 현재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 예외로 판단되시는 분들, 이분들 중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다시 하겠다 하는 분들에게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해드립니다. 개인당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120개월 채워야 되는데요. 납부 예외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가입기간 120개월 그러니까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건데요.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 예외자입니다. 그러니까 납부 예외 사유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일 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월 보험료 50%까지 지원해드리는데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지원 기간은 12달 그러니까 1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하반기부터 바뀌는 내용, 노무 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고용보험을 추가적으로 적용해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5개 직종인데요. 약 34만 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직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자, 그러니까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포함되고요. 화물차주도 포함됩니다.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선이나 간선기사, 특정 품목의 운송 차주 포함되고요.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이렇게 5개 직종이 추가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습,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이제 운전면허 다시 받기 어려워집니다.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시키는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 의무교육 시간도 확대되고 교육 일수도 확대된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는데요.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음주 가상체험 이런 여러 가지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상습, 그러니까 2번 이상이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의무 교육 시간이 확대되기 때문에 다시 면허를 받는데 더욱더 까다롭게 바뀐다 하는 내용도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하나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상병수당이라는 것은 내가 아픈데, 그러니까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부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 아프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빈곤의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전국에서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6개 지역, 일단 먼저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경기도는 부천,
충남은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시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여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시는 취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있는 협력사업장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시행되었을 때는 전국적으로 이 내용을 확대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것이 잘 시행되어서 정말 아픈 분들이 쉬면서 소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8일부터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 저축계좌에 대해서는 인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정부에서 추가 적립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3배까지 주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만 원 저축하게 되면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 통장에는 내가 10만 원 저축하게 되면 한 달에 4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목돈을 마련해서 사회생활 든든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름은 청년내일 저축계좌입니다. 7월 18일부터 참여자 신청을 받는데 8월 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마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청년저축계좌 신청하시겠다 하는 분들 8월 5일 지나면 더 이상 신청받지 못하니까요. 반드시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이 해당되는데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해당되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사상위계층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령 기준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기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더 확대해서 허용해드린다. 그렇지만 일하지 않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한 달에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있어야 된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근로하거나 일하는 기준은 있다. 금액 기준만 면제해드린다 하는 내용이니까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의 가구소득 기준도 있고요.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대도시는 3억 5천, 중소도시는 2억, 농어촌은 1억 7천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재산 기준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하셔서 가입하시게 된다면 월 10만 원 납부하시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데 3년 동안 지원해 드리고요. 만기 때는 내가 낸 금액이 360만 원,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360만 원 포함해서요. 총 72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3년 동안 늘어난 예금 이자까지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만 원을 냈을 때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주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 여기에 3년 동안 늘어난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희망 저축계좌를 검색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2022년 하반기 바뀌는 제도,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지원해서 신청받아야 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포함되는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 하반기에 대한 바뀌는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7월이 지나서 또 8월이 되면 또 정부의 발표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는 또 한번 여러분께 정부 발표 내용을 가지고 세세하게 한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목 위주로,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지원금이 있다 한다면 더욱더 자세하게 검색해 보시고 또 상담해 보시고 문의해 보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잘 챙기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